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는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요양 휴업급여를 가로채고 체류 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바다가 20.27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기업인 대다수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와 대중국 고관세 부과 정책 등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비전문 인력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가 만료돼 출국을 해야 하는데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한 뒤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 대구에서도 30대 여성이 잡힙니다. 병원에 간다고 둘러댑니다. 산재 신청한 거 있죠? 네. 산재 신청한 것 때문에. 더 받아주세요. 받았어. 하나도 돈 안 받았어. 그래, 알겠어. 지금 같이 아프고 살고 있어. 일어나고. 모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일을 하다 다쳤다며 거짓 산재보험금을 신청했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발급돼 합법적으로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그 산재를 통해서 체류 비자를 받아서 약 한 2년 동안, 길게는 한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주 목적은 그겁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허위 산재로 공모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과 총책 등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산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끼나 돌 등을 이용해 스스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브로커 총책과 조력자는 전국에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체류 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을 포섭해 산재를 도와주고 최대 1,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고 요양급여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대부분 다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6명 중 14명은 구속,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기업인 82.2%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 82.2%는 보편 관세와 대중국 고관세 부과 정책 등 100여 개의 행정명령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응답 기업인 52.9%는 제조업을 꼽았고 운수와 창고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환율 안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가덕도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최대 246배라며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는 중대백로와 청둥오리 등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고 가창오리, 고방오리 등이 위험도 고위험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가덕도 신공항은 최소 4.8에서 최대 14.74로 무안공항의 약 80에서 246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덕도는 지난 수천만 년 이상 수많은 철새의 이동 길목이고 생태계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조사선과 인공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23년 18.09도보다 0.65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해역별로는 남해바다가 20.26도로 가장 높았고 동해바다 18.84도 등 모든 해역에서 역대 최고 수온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 바다의 해양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과 강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해운대구는 2월 1일 저녁 7시 해운대 불꽃 드론쇼를 열 예정입니다. 해운대 불꽃 드론쇼는 지난해 말 카운트다운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취소됐다가 재추진합니다. 오는 25일 저녁 7시 광안리 해변 밤바다에선 2025대의 드론을 활용한 설날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수영구는 설날을 맞아 추억의 전통 놀이기구와 복조리개, 을사년 푸른뱀의 형상을 드론 수천 대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설날 특별 공연 당일인 25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광안 해변로 구간을 통제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내 6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13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104만 6,647명, 김해와 김포, 제주, 청주, 대구공항은 29만 3,648명이었습니다. 이 중 15만 8천여 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별로는 오는 25일이 가장 많았고 설 당일인 29일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염 의원은 올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출발 승객 11만 7천 명보다 13.8% 늘어난 13만 4천 명이 설 연휴 기간인 열흘간 해외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진료대책을 시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 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을 비롯해 38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8곳에는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매일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과밀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5,896곳과 약국 3,560곳을 운영합니다. 또 진료 인력과 병상이 제한적인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해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등 권역 모자 의료센터와 광역 응급 의료 상황실, 소방재난본부와 비상 직통 전화를 구축합니다. 기장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생일 기준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기장군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 5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수 축하 물품은 청소기와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불 세트 등으로 한 개 품목을 선택하면 선물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경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1개월 이상 장기 병가자가 근무지에 복귀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산경찰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 병가 후 복귀자에 대해선
총기는 조원이 휴대하고 당사자는 다른 경찰 장구류를 휴대하게 하는 등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모든 상시 총기 휴대 부서의 경찰관에 대해 긴급 지정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장 근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에서는 얼음분수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축제장에는 눈썰매와 얼음 조각 전시 등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임희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축제장에 들어서자마자 10m 높이의 거대한 얼음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형 이글루부터 유명 관광지를 본뜬 얼음 조각까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 중 유명 캐릭터 벽화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기 아이가 미래다 저 속에 그 띠별 있잖아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얼음 조각으로. 자,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얼음 봅슬레이와 눈썰매도 단연 인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찬바람을 가로지르며 신나게 미끄러집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모르고 눈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방학이어가지고 썰매도 타고 혹시 얘는 지금 계속 집라인 타고 싶다 그래서 혹시 태워볼까 하면 신나게 와서 방학 동안 한 게 없어가지고 좀 놀아볼까 하고 왔어요. 축제장 한쪽에선 모닥불 타는 소리와 함께 군밤곡기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실토실 잘 익은 알밤은 겨울 별미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청양 알프스 마을 얼음분수 축제. 매년 약 4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찾으며 청양 지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썰매와 봅슬레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2월부터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 시스템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국가보조금을 확보해 추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강서와 기장 일원 26곳에 스마트 감응 신호를 운영해 실제 주 도로 녹색 시간이 녹산 산업대로 38.8%, 기타 지역 36.6%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 부산 추모공원 등 기장군 일원 11곳에 확대 구축됐습니다. 부산시는 또 교차로 교통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스마트 교차로를 통해 산출된 최적 신호인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요트 경기장에서 동백 교차로까지 적용해 실시간 교통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학생의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 지역 유학생 수는 18,000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 구직 비자 전환율을 27%로 설정했습니다. 또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과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설 명절 위문금으로 경남도에 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위문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내 취약계층 만세대에 6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주남저수지 탐방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탐방로 인근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안내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지점에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현장 관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김해와 창녕, 거창에서 AI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남에서는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13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